안녕하세요.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일정이 추후에 변경될 수도 있지만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잡혀 있거든요. 나중에 공부를 몰아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기 바랍니다. 원격 수업이 불편한 점이 많지만 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또 모르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항상성과 몸의 조절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어떤지를 알아볼 것이고요. 또 뉴런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 하면은 두 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신경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야 다리 움직여봐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로 듣고 정말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리가 움직일까, 도대체 이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를 서로 다르게 얘기했는데요. 칼이라는 분은 신경 원설이라고 해서 신경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단위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고요. 이 골지라는 분은 뇌를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는 끈으로 되어 있고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신경 그물설을 얘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누가 더 맞았나요? 칼이 더 맞았죠. 그래서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었죠. 어떻게 밝혔냐면요. 이 골지라는 분이 세포를 관찰하는 은염색법을 발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칼이 은염색법을 가지고 신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랬더니 골지가 더 싫죠. 자기 거를 가지고 밝혔으니까요. 그래서 칼은 골지한테 바보야, 그리고 골지는 칼한테 이 도둑놈 하면서 서로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업적이 훌륭해서 두 분 다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그 뉴런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있는데 여기 신경 다발이 있고요. 이 신경 다발 안에 보니까 뉴런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서 뉴런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이건 운동 뉴런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뉴런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신경세포라고도 하고요. 뉴런은 신경계의 를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고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적 단위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구조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원래는 세포는 동그란 모습이죠. 근데 신경세포는 세포가 변형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뉴런은 기능이 무엇이냐, 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동 뉴런의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핵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그래서 몸체, 그래서 신경세포체, 그 핵이 있고요.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이제 뉴런에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체에 작은 가지들이 뻗어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가지돌기라고 합니다. 그 나뭇가지 같다라고 해서 수상돌기라고도 해요. 수상돌기. 나무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수상돌기라고도 하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어떤 자극을 줘요. 그랬을 때 우리 피부나 아니면 귀나 눈이나 다 감각기잖아요. 이 감각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이고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감각 뉴런한테 전달을 하는데 감각기한테 자극을 받는 거, 이 부분이 가지돌기, 수상돌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면은 다시 자극을 줬을 때 감각기관에서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다. 또는 이 다른 뉴런한테 자극을 받아들인다. 다른 뉴런한테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신경세포체에서 작은 가지 말고 긴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축삭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축삭돌기라고 하냐면 축을 형성하는 삭, 줄삭이거든요. 축을 형성하는 돌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삭돌기 말단을 보면은 이렇게 작은 가지로 다시 나눠져 있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부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풀어진 부분에 뭐가 있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 배우게 될 텐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흥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축삭돌기 말단 아니면 축삭 말단 아니면 신경 말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축삭돌기의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가지돌기 같은 경우 자극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이 축삭돌기 같은 경우는 흥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흥분을 전달해서 다른 가지돌기한테 주는 거고요. 또 흥분을 전달해서 가지돌기한테 주는 거고 흥분을 전달해가지고 반응기한테 그래서 근육 같은 반응기한테 주게 되고 이제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리 움직여봐 했을 때 다리를 움직이게 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흥분을 전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반응기한테 흥분을 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이 축삭돌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요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서 이 마리집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집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다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슈반 세포가 얘를 말고 있어요. 이 슈반 세포도 세포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만두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두피처럼 이렇게 납작해요. 그래서 근데 김밥처럼 얘를 말고 있어요. 축삭을 돌돌돌 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슈반세포 마리집이 슈반세포가 돌돌 말려 있는 것이고 여기는 슈반세포가 지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엘린이라는 지질로 되어 있으면서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리집이 없어 축삭이 노출된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랑비의 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활동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14페이지고요. 동그라미 1번 핵과 세포 소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쵸? 신경세포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가지돌기가 되는 거고요. 다른 뉴런이나 반응기에 흥분을 전달하는 거, 그렇죠? 축삭돌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은 동그라미 보면은 이거 슈반세포가 이제 있다라는 거 이거 뭐예요? 그렇죠. 마리집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마리집이 없어서 축삭이 드러나는 부위다. 그렇죠. 랑비의 결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런의 종류는 마리집 유무에 따라 또는 기능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마리집이 있으면은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민달팽이 있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가 없으면 민달팽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집 신경 같은 경우는 절연체 역할인 마리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흥분이 발생하는 도약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민마리집 신경에 비해서 흥분의 속도가 빠르게 되는 거죠. 근데 민마리집 신경의 대표적인 게 무척주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척주 동물 중에 오징어가 있는데 이 오징어는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집이 없는데도 어떻게 빨리 도망을 갈까라고 봤더니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거대 축삭돌기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축삭돌기에 비해서 100배나 지름이 더 컸대요. 지름이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항은 지름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지름이 크다는 것은 저항이 낮다라는 거고 저항이 낮으니까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마리집이 있느냐
마리집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축삭돌기의 지름이 더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교과서 이거 64페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그 마리집 하면서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말단, 부풀어 오른 모습이에요. 근데 얘는 마리집 신경이라서 이렇게 슈반세포가 있다고 했을 때 얘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한 개의 세포? 아니죠. 슈반세포제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신경전달 세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다 마리집도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건 지금은 뭐 신경전달 단위로 봐야지 된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런의 종류에 또 뭐가 있냐면 기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에 있는 탐구를 한번 볼게요. 탐구를 보면은 약 40개의 도미노를 그림과 같이 A와 B로 나눠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는 동일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도미노를 옆으로 누이고 나무 젓가락을 쓰러뜨리지 않게 설치를 했대요. 그 다음에 A하고 B를 동시에 쓰러뜨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라는 거예요. 예상이 되죠? 그래서 A와 B열의 마지막 도미노가 동시에 넘어지는가? 아니죠. 뭐가 먼저 넘어져요? 그렇죠. B가 먼저 넘어지죠. 그래서 속도는 B가 더 빠르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왜? 그쵸. 이 나무 젓가락이 여기 멀리 있는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근데 A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도미노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A열과 B열은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중 어떤 신경인가? A 같은 경우는 민마리집 신경이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마리집 신경이 되면서 B의 나무젓가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게 마리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집이 돼서 흥분의 속도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능에 따른 분류인데요. 기능은 총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원심성 뉴런, 운동 뉴런이 있는데요. 그 감각 뉴런을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냐면 중심으로 들어오는 힘을 뭐라고 해요? 그죠? 구심력이라고 하고 나가는 힘을 뭐라고 해요? 그죠? 원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게 중추신경이에요. 중추신경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뇌와 척수로 되어 있거든요. 척수가 여러분 먹은 적 있어요. 감자탕, 그러니까 감자탕 집에 가면은 그 뼈가 있는데 뼈 안에 말랑말랑한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 부위가 바로 척수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의 척수가 되는데 선생님이 사람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다발이 있는데 이 신경다발이 바로 척수예요. 척수. 그 다음에 이거를 중추 신경계라고 합니다. 척수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라는 뼈에 또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추 신경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구심력, 그래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세포를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이 뉴런이 뭐냐면 감각신경이에요. 그래서 구심성 뉴런 또는 감각신경이 되는데 이 감각신경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습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막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지돌기가 발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활동 전도를 이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뇌에는 연합 뉴런이 있어서 이 연합 뉴런이 정보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정보 처리한 결과를 이제
여기서 멀어지고 있죠. 다시 연합 뉴런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다. 중추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 원심성 뉴런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뉴런의 모습, 바로 운동 뉴런이 됩니다. 그래서 원심성 뉴런이고요. 얘가 이제 반응기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감각기라고 하는데, 감각기관 또는 감각기라고 하는 것에서 자극을 받으면 이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게 되고, 이 감각 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극이 전도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연합 뉴런한테 전달하게 되는 거고, 이 연합 뉴런은 다시 운동 뉴런, 원심성 뉴런한테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다시 반응기 또는 근육이 있는 반응 기관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결국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연합 뉴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뇌가 있고요.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뇌가 있고 이제 척수가 있는데요. 옆에서 본 모습이 여러분한테 좀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게 대뇌가 있고요. 이제 평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있고, 그다음에 척수가 있고, 이제 척수를 보호하는 척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단면을 보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등 쪽에 이제 뼈가 이렇게 있고, 앞에도 뼈가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은 척추가 되는 거고요. 이 안에 척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척수에 연합 뉴런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극을 줘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 뭐냐면은 살짝 준 자극, 잘 우리가 못 알아들으는, 잘 안 들렸던 것도 있고, 조금 살짝 스치는 거는 우리가 인식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 감각기에서 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게 감각 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는 감각 뉴런, 감각 신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활동 전이를 누구한테 주게 되냐면 여기 연합 뉴런한테 이 흥분의 활동 전이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활동을 전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운동 뉴런한테 이제 전달을 하게 돼서 운동 뉴런은 반응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흥분이 발생하는 게 이렇게 감각 뉴런한테 왔다가 다시 대뇌 가면 요게 연합 뉴런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합 뉴런을 통해서 다시 운동 뉴런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은 감각 뉴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운동 뉴런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자극의 전달 경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극을 받으면 자극에 대해서 감각기 또는 감각기관이라고 하는데, 감각기한테 자극이 전달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각기관에서 감각 뉴런 또는 구심성 뉴런이 되겠습니다. 이제 흥분이 전도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합 뉴런한테 흥분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운동 뉴런한테, 원심성 뉴런한테 흥분이 전달돼서 반응기한테 가고 드디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적을 수 있겠나요? 그 활동집의 마지막에 자극, 그다음에 감각기, 그다음에 구심성 뉴런 또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그다음에 원심성 뉴런 또는 운동 뉴런, 그다음에 반응기, 반응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다음에 뉴런의 종류를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또는 기능에 따라 살펴보도록 봤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문제 2개의 문제가 있고요. 이 2개의 문제를 푸신 다음에 7차시, 8차시, 9차시 한꺼번에 5월 9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몸 자극 받으면 반응해. 우리 몸 자극 받으면 반응해. 과연
신호 뉴런에 전달해. 신경계 기본 세포인 뉴런을 알아보자. 자극이 감각기에 닿으면 감각 뉴런이 자극을 받지. 연합 뉴런이 명령 만들어주지. 운동 뉴런에 운동 뉴런이 반응기에 정보 전달해. 그래서 반응구이지 바로 이렇게. 감각 연합 운동 뉴런 생김새 달라도 구조는 같지. 신경세포체 돌기는 두 개. 자세히 알아볼까. 뉴런의 생장을 돕고 영양분 공급해. 신경세포체 핵과 세포질 이렇게 구성됐어. 신경세포체 끝에 있는 저건 뭐야? 넓게 퍼진 가지돌기. 자극과 정보를 받아주지. 받은 정보 어디로 갈까? 바로 날씬한 축삭돌기로 간다네. 축삭돌기를 지난 자극과 정보 다른 뉴런과 반응기로 전달되지. 정보 받은 반응기는 알맞은 반응을 보여준다네. 세 가지 뉴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 자극을 받지 감각 뉴런은 그래서 가지돌기 발달해. 명령 만드는 연합 뉴런 신경세포체가 발달해. 운동 뉴런은 어떨까? 정보 보내는 축삭돌기 발달해. 두뇌 활동의 기본 단위 그건 바로 뉴런.